지레님 어서 오십시오. 2015년 6월 8일 초롱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레님이 제일 먼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한 2분 늦어졌어요. 계속 접속하려다가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네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조선옥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메르스 덕분에 많이도 못 나가시고 지금 조금 트런트런님 어서 오십시오. 샤이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팽택이면 진짜 직격탄이네요. 어서 오십시오. 가나라요님도 어서 오시고요. 커피 좀 마실게요. 주말에 다들 저도 주말에 거의 못 나가고 토요일날엔 살짝 일이 있어가지고 살짝 나갔다가 와가지고는 아이들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그 남한산성 유원지를 갔었어요. 집에서 바로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남한산성 유원지를 갔는데 거기 그래도 산 밑에라 좀 괜찮았어요. 그늘에 앉아가지고 애들이랑 놀고. 그래서 남한산성 유원지에 가면은 그 활 쏘는 데가 있어요. 활 쏘는 데. 데토닉스님 어서 오십시오. 그 활 쏘는 데가 있어가지고 양궁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아는 분을 만나가지고 체험 해본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안 보이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팔이 양궁 하는데 생전 처음 쏴보는데 아주 그냥 활 시위에 아주 그냥 아주 제대로 한 2번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좀 쏘기 시작해가지고 20m 타겟 이렇게 안에 관역 안에 이제 하얀 거, 파란 거, 빨간 거까지도 한 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생전 처음 쐈는데 날아가다가 중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뚝뚝 떨어진다고 해요. 요령이 없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가다가 떨어진 건 없고 이렇게 옆에 타겟을 가서 박히긴 했어요. 다. 아무튼. 그래서 야,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근데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엇보다도 화살이 샥 날아가면서 그 타겟에 꽂히는 물리적인 타격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희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총과는 또 다른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총은 우리가 삐비탄이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나가는 게, 실총은 나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물리적으로 쏴가지고 쏘면은 촥 하고 날아가가지고는 가서 박히니까 그 쾌감이 장난 아니었죠. 어서 오십시오. 스톤판저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주말에 그렇게 보내고 주일날 일요일날에는 교회 좀 갔다 와서 막내가 좀 약간 열감기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쉬고 집안 청소도 하고요. 어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제가 잠깐 저기에도 올리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에어건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도 좀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드맥스 요즘 영화가 히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스톤판저님도 결국은 질리셨군요. M870. 근데 보니까 오늘 투런투런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개체군마다 조금씩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트러블이. 그래서 그거에 그렇게 아주 심각한 트러블은 아닌 것 같고
크게 어렵지 않게 개수를 하고 개선을 좀 하면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연평해전 개봉 연기됐죠. 저도 보고 싶은데 한국을 위해서 우리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희생을 하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영화죠. 좀 저도 참 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블바렐 샷건 그리고 USB 컴팩트의 트리거 해피 메탈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완성품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 건샵 취재에서 영상 녹화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이 익스트랙터가 갈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 그렇구나 롱노즈 그렇죠. 알고 보면 조금 큰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근데 익스트랙터가 없었는데 USB 컴팩트 트리거 해피 슬라이드가 요번에 완전히 익스트랙터까지 다 세팅이 된 제품이 이제 시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릴 게 그 USB 컴팩트 트리거 해피 메탈 슬라이드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고 메이커 샘플 제품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이게 왜 뭐 이게 왜 칼라 파트가 있냐 없니 그런 거는 문제 삼을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래서 트리거 해피 메탈 슬라이드와 그리고 그 노말 마루이 노말 USB 컴팩트 비교해 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그때 금요일날 제가 녹화 방송으로 보여드렸던 더블바렐 샷건 매드맥스 버전 보여드릴 거고요. 아 로로님 킹함스 GBB 킹함스 GBB가 그 때깔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있기로는 좀 많이 여기저기 좀 많이 좀 알아서 좀 약간 좀 손봐야 된다는 손을 좀 보고 약간 좀 이렇게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킹함스 제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PPS M870 맥플로 깔맞춤 해보시려고요. 비용이 아마 본체보다 제가 봤을 때는 본체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그때 우리 얘기를 좀 완전히 다 하다가 말았는데 뭘 가지고 예 뒤에 로로님 이거 처음 보시는구나. 그동안 우리 방송을 너무 안 보셨어요. 그렇죠. 염산맛 초코님께서 디자인해 주시고 쿠라자님께서 이렇게 출력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매드맥스 더블바렐 샷건이에요. 원래는 안에 소프트 플라스틱처럼 버큐음으로 된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원래 얘가 샘플 제품이라 그거는 없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박스에 안에 이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 녀석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시중 건샵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자 예쁘죠. 그래서 더블 바렐로 수평 쌍대 더블 바렐 샷건입니다. 전형적이. 그래서 바렐을 해제해주는 요 레버가 있고요. 이렇게 바렐이 해제가 되면은 요 탄피 갈퀴가 있어요. 탄피 갈퀴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여기 요게 탄피 갈퀴가 튀어나와요. 들어가면은 다시 들어가고 해서 하면은 탄피가 탁탁 나오게끔. 그냥 이 상태고요. 그냥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안전장치를 밀면은 방아쇠가 안 당겨져요. 안전장치가. 그 다음에 안전장치를 여기 다시 뒤로, 요 안전장치를 뒤로 이렇게 짤깍 뒤로 당겨주면은 방아쇠가 당겨지고요. 외관은 순수 우드입니다. 순수 우드예요. 순수 우드. 우드와 뭐 메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안 쓰여졌네요. 재질이야 뭐 아연 재질이긴 한데 올 메탈과 올 우드, 풀 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 삼아서 아셔야 될 게 앞에 칼라 파트, 지금 이 제품은 시제품이기 때문에 틀려요. 판매용이 아니에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는 요 칼라 파트가 조금 변경돼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얘는 시제품이라 여기가 조금 벗겨졌죠. 시간이 돼가지고 지나서 아마 얘가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매드맥스 더블 바렐 샷건일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 레버를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바렐이 이렇게 꺾이면서 튀어나오죠. 이 상태에서 샷건 셀을 한 발, 두 발 집어넣고 그대로 체크업. 그러면 자동으로 지가 잠겨요. 잠긴 다음에 요 안전장치를 앞으로 밀어주면은 이제 안전장치가 된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위급 시에 사용을 할 때 안전장치를 뒤로 당기고 방아쇠를 당기면 되는데 방아쇠는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당기고 또 한 번 당기고가 아니에요. 방아쇠가 두 개예요. 요게 조금 특이하죠. 방아쇠가 한 번, 앞에 방아쇠, 뒤에 방아쇠. 확실하죠? 빵, 빵. 그러니까 동작 작동 방법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안에 버튼이 조그맣게 있어요. 요거를 제끼면은 이 앞에 프론트 우드가 빠지게 됩니다. 뭐 그렇게 저기하진 않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이 총을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분해하고 뭐 그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심플해가지고 고장날 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고장날 건덕지가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 탄피를 빼주는 이 익스트랙터, 탄피 익스트랙터가 뭐 잘못하면은 세게 닿거나 저기 하면은 조금 파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게 탄피가 현재 시중에서는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얘는 삐비탄을 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그 뭐라 그러 삐비 샤워예요. 삐비 샤워예요. 삐비 샤워. 실총이 일자 나사라고요. 어느 부분이요? 아, 여기 실총은 시대마다 조금씩 틀릴걸요. 이게 항상 일자냐 항상 십자냐 뭐 아니면은 육각 뭐 무드나사냐 그거는 틀릴 거예요. 얘는 삐비탄 에어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얘는 에어건이 아니에요. 삐비 샤워예요. 미니.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삐비 샤워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쉘은 그래서 미니 삐비 샤워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조선 옥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체가 인기를 얻는 이유가 워낙 구조가 단순해요. 이게 그 공이가 때려주는 게 방아쇠가 삐비샤워들을 우리가 햄머가 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방아쇠 연동돼 가지고 꾹 눌러주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이게 지금 저기가 돼 가지고 이게 바렐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지금 위에 보이죠? 까딱까딱 보이죠? 공이가 방아쇠 누르면은 이렇게 공이가 꾹 눌러주는 거예요. 삐비샤워 뇌관을 꾹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햄머가 뭐 치어를 통해서 때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우리 비비샤워 런치처럼 누르면은 딸깍이 아니라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지렛대 원리로 공이가 그냥 쑥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고장날 건덕지가 없는 거죠. 햄머 스프링을 뭐 달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단순하기 때문에 아까 조선 옥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재주 뛰어난 그 우리 양덕
형님들은 여기를 좀 개조해 가지고 PPS M870용 샷건 셀을 쓰게끔도 개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비샤워라서 성능이 뭐 삐비탄이 뭐 많이 나가 뭐 멀리 나가네 뭐 집탕성이 좋네, 이거는 무의미해요. 말 그대로 비비샤워를 뽕 해가지고 미니 비비샤워에 뽕 해가지고는 비비탄 여러 발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살짝 쏟아붓는 상황이라면 결국 우리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사용하는 게 그 실용성은 전무하다. 대신에 굉장히 멋지고 그 상당히 멋스럽기 때문에 어떤 저기 군장 좋아하시는 분들 딱 쓸만한 거죠. 그래서 셀은 제가 봤을 때는 개조만 좀 하면은 이런 PPS용 셀을 뭐 충분히 쓸 수 있겠더라고요. 데토닉스님 삐비탄을 그 던지는 거랑 이걸로 쏘는 거랑 제가 봤을 땐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비비 샤워만으로도 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그 우리 샤이니스톤님 파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때 그 핸드건 게임 때 비비 샤워가 참전이 허락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옛날에 7년 전쯤 8년 전쯤에 그래서 BB 샤워를 클래식 아미에서 나온 그 유견발 그 유탄 발사기 있죠, 유견발 리벌버식으로 된 거, 그거 딱 구해와가지고는 BB 샤워 6발을 넣고 탁 해가지고 실내 핸드건 게임에서 그거 갖고 싸웠어요. 근데 핸드건은 물론 옆에 차고 근데 BB탄을 그 BB 샤워가 BB탄용 BB 샤워가 3발 있었고, 그냥 BB탄과 뭐 다른 것들도 겸용으로 크게 공용으로 쓰이는 그 BB 샤워가 3발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BB탄을 넣은 게 아니라 밀가루 2발에 쌀알 1발 채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3발은 BB탄용. 그래가지고는 6발 딱 장전해가지고 처음 게임 시작했을 때 맨 앞에 가가지고는 뻥 6발을 연속으로 막 쐈죠. 그러니까 밀가루는 연막탄처럼 한번 해보겠다고 빵, 쌀알은 그냥 효과 내본다고 빵.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발은 이제 삐비탄. 그래가지고 뻥 쐈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쏘겠다, 누구 잡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게임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준 거죠. 막 흥겹게.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쐈으면은 우리 팀원들이 상대 팀원들이 막 좀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막 우왕좌왕 할 때 우리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좌우측으로 쫙 갈라져가지고는 침투해서 이기길 원했었는데, 실상은 뻥 쏘고 나서 뒤를 딱 보니까 우리 팀원 전원이 제 바로 뒤에 일렬로 쫙 서가지고 구경하는 거, 쏘는 거 구경한다고. 게임은 무슨 놈의 게임, 이거 신기한 거 쏘는 거 나 구경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는 다 그냥 한 큐에 그냥 대학살 당했었죠. 참 재밌었던 기억인데, 비비 샤워도 이것도 그래서 미니 비비 샤워다. 그래서 에어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그래서 현재 시중에서는 건샵에서, 일부 건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건샵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정가가 40만원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0만원 정도, 뭐 결코 싼 가격은 아닌데 상당히 멋스럽고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상당히 좀 뭐랄까, 실총도 아닌데 좀 왠지 좀 듬직한, 그리고 딱 그 집에 걸어 놓으면은 딱 좀 그럴듯해 보이고요. 그래서 좀 품질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쿠라자님 어서 오십시오.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거 원조가 일본의 허드슨 메이커에서 이 녀석을 제품화 시켰는데, 그거보다는 품질이 훨씬 나아요. 단단하고 야무지고 오히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샷건 셀이 바로 이겁니다. 미니 비비 샤워예요.
예,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미니 비비 샤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 전용이에요. 요거는 사실 그 요거는 사실 다른 거에는 사용이 안 돼요. 다른 거보다는 좀 약간 굵어요. 12게이지보다는 원래 오리지널 12게이지 탄보다는 약간 굵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PPS나 아니면은 APS M870 샷건 셀도 실제 12게이지 셀보다는 조금 약간 치수가 좀 모자라요. 약간 치수가 작아요. 실제 탄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얘네들 PPS나 APS 약실에는 실제 12게이지 탄이 안 들어가요. 얘네들이 좀 작아서. 특히 APS 탄이 제일 작더라고요. 둘레가 약간 작더라고요. 얘보다도 조금 더 작더라고요. 얘는 지금 PPS 건데 얘보다도 조금 작고 PPS가 조금 크고, 그런데 12게이지 실탄보다는 훨씬 좀 작아요. 둘 다. 그러니까 12게이지 실탄은 APS나 PPS 모형용 에어소프트건용 샷건에는 약실엔 안 들어간다. 만약에 그걸 억지로 어거지로 집어넣고 뭐 발사를 한 해 만에 그런 황당한 짓을 하면은 그거는 자살 행위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얘네들은 아연과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에어건입니다. 에어건 유희용 완구예요. 여기에 실탄 넣고 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나는 세상 살기 싫으니까 자살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행여라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쏴지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시중에 시중에 그래서 그 우리가 보면은 마루이 마루이 샷건 셀이 있어요. 12게이지 마루이 12게이지 마루이 샷건 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걔는 좀 커요. 샷건 셀이 조금 커요. 얘네들보다 훨씬 커요. 실제 12게이지 탄 기준으로 했을 때 마루이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실제 12게이지보다 얘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미니 비비 샤워가. 그 다음에 실제 12게이지 탄 기준으로 좀 작은 게 이 PPS랑 APS.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호환은 안 돼요. 사실 호환은 안 돼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일부러 12게이지 탄에 안 맞춘 거예요. 얘네들이 똑똑한 거지. 왜냐면은 12게이지 탄 맞추면은 분명히 양놈들처럼 또라이들이 생겨가지고 거기다 실제 12게이지 그 산탄 총알 넣고 생쇼 하는 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폭발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실총은 약실이 단단한 강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견디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실제 샷건탄이 날아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왕구예요. 왕구 놓고 쏘면, 왕구에다 그런 거 놓고 쏘면은 그냥 폭발해서 쏘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좋으면 살아남겠지만 얼굴이나 손은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행여라도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미니 미니 비비 샤워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해서 얘가 안에 이렇게 비비탄을 6발인가 7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는 또 이 미니 가스 탱크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가스를 채웁니다. 채워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세팅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발을 해서 안에다가 그대로 찰칵, 다시 찰칵, 끝. 굉장히 심플하죠. 이 상태에서 방아쇠만 당기면 됩니다. 그냥 보관하시려면은 장전한 상태로 보관하시는 거는 절대로 권하는 보관 방법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무할 때 이거를 써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 근무자라면은 장전한 채로 보관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안전장치를 위로 딱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뭐 슈퍼마켓 카운터에 밑에다가 이렇게 놔가지고는 촥, 아니면은 뭐 저 트럭 대시보드에다가 넣어놨다가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은 딱 꺼내거나, 아니면은 하이킹 가는데 뭐 심심치 않게 막 불곰이 막 저기 쓰레기통, 큰 청소용 차 쓰레기통 카트처럼 끌고 다니면서 저기 쇼핑하는 불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동네면은 이런 건 갖고 다녀야겠죠. 코이오테 같은 게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우리나라 길고양이처럼 코이오테들이 뭐
활보하는 그런 동네라면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다가 필요하면은 안전장치 뒤로 당긴 상태에서 이제 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방아쇠 트리거가 두 개예요. 이중 트리거예요. 그래서 앞에 트리거를 당기면은 왼쪽 바렐이 나가고요. 오른쪽 이 뒤에 트리거를 쏘게 되면은 오른쪽 바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발사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발사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발사하면은 발사해 보겠습니다. 딱, 딱. 실총 마냥 동시에 사용도 가능해요. 대신 투 트리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겠죠. 방아쇠 두 손가락으로. 지금 제가 쐈는데 안 터져요. 당연하겠죠. 가스를 안 넣었으니까 안 터지는 거죠. 지금 집에서 쏘기에는 좀 부담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가스는 안 넣습니다. 여러분들께 작동 방식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나라 멧돼지에 대고 쏴도 돼요. 대신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리 듣고 싶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딱 이 상태에서 이제 다 쏘고 빵빵 다 쏘면은 딱 해서 놓으면은 이렇게 탄이 튀어나오죠. 좀 괄퀴에. 이 상태에서 이젝트 한 다음에 손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뭐 손으로 빼기 귀찮으시면 그냥 해주시면 그냥 빠지고요. 얘네들이 쏠 수가 없네요. 얘네들이 지금 새요. 비비 샤워가 새요. 쏴볼게요. 예, 비비 샤워가 좀 새요. 약간 손을 봐야 되겠네요. 이게 오랜 시간, 지금 노말 가스로 쏜 거고요. 오랜 시간 좀 방치를 했던 놈들이라 푸슉푸슉 소리가 나네. 마치 영화 속에서 불발된 소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제가 전에 PPS M870 실제 샷건 방송을 했을 때 실제 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12게이지 탄이라는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게이지 탄은 구경은 동일한데 그 안에 무슨 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탄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버드샷, 알갱이들 수십 발, 수백 발이 들어가는 버드샷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9mm 정도 되는 쇠구슬이 한 6발, 7, 8발 들어가는 벅샷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무시무시한 슬러그탄, 단탄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12게이지라도 저런 식으로 더블 바렐 샷건에는 수동이기 때문에 펌프 액션이나 이런 다연발 샷건은 못 쓰겠지만 저런 더블 바렐 샷건들 혹은 단발 샷건에는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12게이지 매그넘 탄이 있어요. 12게이지 매그넘 탄이 있어가지고 그 탄의 그 화약량을 늘려가지고 화약량도 늘리고 앞에 저기도 그 소위 말해서 쇠구슬 양도 좀 늘리고 하는 매그넘 탄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대신에 정규 12게이지 샷건에는 펌프 액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자동 샷건에는 못 쓰겠죠. 기니까. 염산맛 초코님 어서 오십시오. 대신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더블 바렐 샷건이나 얘네들은 길어도 상관없으니까 더블 바렐 샷건이나 아니면 단발 샷건에는 그런 매그넘 탄을 간혹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에 쓰였던 요게 12게이지 탄이 좀 길죠. 이거는 12게이지 매그넘 탄을 구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PPS 12게이지 탄입니다. 현저히 크죠. 이거는 실제 12게이지 일반적인 12게이지 탄은 아니고 길이로 따져봤을 때는 12게이지 매그넘 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2게이지 매그넘 탄보다도 훨씬 좀 긴 것 같아요. 12게이지 매그넘 탄 길이는 한 지금 봤을 때 한 요정도 육안상으로 요정도 사이즈로 기억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초 울트라 매그넘 탄 길이로 봤을 땐
이거 떨구면 고장 나냐고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PPS 같은 경우도 매그넘 탄들이, 아이고 가스가 있었네. 오, 얘 가스 있었어요. 얘네들도 가스탱크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미니 가스탱크들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낙하 시키면은 안 좋겠죠. 찌그러지거나 충격에 뭐 안에서 뭐가 좀 잘못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냥 자유낙하 시켜가지고 떨어뜨리지는 말아주세요. 어차피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펌프 액션에 쓰이는 것들이니까 뭐 크게 저기는 아닌데,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크고 묵직해가지고 그냥 떨어뜨리면은 파손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이거는 지금 BB 샤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좀 이 셀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요. 지금은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그래서 대만의 화산 시럽이라는 그 왕구 총 메이커에서 만들었어요. 화산 시럽이라는. 그래서 상당히 제연도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인이 조금 그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근데 그래서 각인이 그 보시면은 각인이 뭐 FS 자기네들 그 에어건 그 형식 번호랑 에어건 형식 번호랑 메이드 인 타이완 그리고 화산 컴퍼니, 화산 토이스라고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총 각인은 아니죠. 여기 같은 경우도 에어소프트건, 뭐 반대편도 가스건 컴뱃 샷건, 가스건 컴뱃 샷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12게이지 써 있고요. 12게이지 블랭크 딱 써 있고요. 그렇죠. 실총 비스무리하게 가기는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은 그냥 엉뚱한 내용들 들어가 있다. 군장에는 제가 이걸 안 넣어봐가지고 근데 뭐 샷건 들어가는 저기가 있으면은 들어가겠죠. 얘가 뭐 크게 뭐 특출나게 어디가 튀어나왔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소드 오프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샷건 중에 하나예요. 가장 일반적인 샷건이라 하면 그 이렇게 상하 수평상대로 해서 더블 바렐 샷건이 진짜 100년 전부터 150년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뭐 로시 오버랜드 샷건이라든지 고전적인 로시 오버랜드 샷건 같이 더블 배럴 그 플린트락처럼 돼 있어요. 햄머가 철커덕 옆으로 두 개 빵빵 쏘는 로시 오버로드 샷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스티븐슨 타입이라고 그러죠. 더블 바렐 샷건, 실총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슨 샷건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세비지사라고 미국의 총기 회사 있죠. 세비지사에서 나오는 세비지 스티븐슨 12게이지 샷건이에요. 더블 배럴 샷건. 그래서 세비지 스티븐슨, 얘가 형식 번호가 12게이지 저기 더블 바렐이면은 311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세비지 스티븐슨 311A 그렇게 쳐보시면은 원래 얘의 실제 모델 롱타입, 그러니까 정규 레귤러 모델 롱바렐에 개머리판 달려있는 그 더블 배럴 샷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쁩니다. 굉장히 클래시컬하고. 그렇죠. 예, 해가지고 꺼내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더블 배럴 샷건들은 미국에서 구하기도 쉽고, 거의 미국에서는 무슨 뭐 공격용 무기나 뭐 그런 개념으로 안 보고요. 농장에서 자기 몸 지키거나 어떤 이런 업무용 장비로 인식을 해요. 경비용, 디펜스 제품, 장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더블 바렐 샷건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물론 이제 이런 세비지 스티븐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로시 오버랜드 샷건 같은 진짜 고전적인 클래식 샷건들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가격은 좀 비싸겠죠. 어떤 게 충격적이에요, 투런투런님? 그래서 그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실총이 그래서 세비지 스티븐슨 311A를, 근데 그게 너무 기니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나 주유소 카운터나 식당 카운터에 구비해 놓기가 너무 길잖아요. 아니면은 트럭커들 막 3일 4일씩 고속도로 달리는 트럭커들이 자기 몸 지키기 위한 셀프 디펜스 장비로 트럭 대시보드에 넣기에도 얘네들이 좀 부담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런 이 정규 사이즈의 샷건을 자른 거죠. 뒤에도 자르고 앞에도 자르고,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휴대성을 높인 거예요. 얘네들이 정규 샷건들을 그렇게 해서 소드 오프라고 그러죠. 톱질하는 톱질한 샷건이에요,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그래서 어디에서나, 그래서 뭐 본다면은 어느 정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핸드건들이 많이 발전해서 일반적으로 핸드건을 쓰기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 강도가 나왔어. 강도가 딱 샵에 딱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슈퍼마켓 주인인데 강도가 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총을 쓱 꺼내려고 그러는데 슈퍼마켓 주인이 꼼짝마! 핸드건 겨누는 거랑, 핸드건 겨누는 거랑 아시타카니 속으셨어. 핸드건 겨누는 거랑 강도가 총을 꺼내려고 그럴 때 꼼짝마 하고 철커덕 꺼내는 거랑 어떤 게 더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강도한테? 야, 이거 까불면 골로 가겠다. 당연히 이놈이겠죠. 가격도 속된 말로 USB 컴팩트 실총, USB 컴팩트는 비싸니까 저 논외로 치더라도 일반적인 핸드건 400달러, 500달러 할 텐데, 걔네들이면은 솔직히 이런 거 중고로 한 두 자루는 살걸요? 뭐 전당포 같은 데서 말만 잘하면은 얘네들 100달러대에도 사더라고요. 얘가 중고 있어요. 중고 지금 미국에서 저기 중고 시장 보면 찾으면 쉽게 찾아요. 보통 150달러, 200달러 미만이에요, 중고도. 이 그냥 사가지고 가게다 구비해 놨다가 조금 똘끼가 충만해 보이는 애가 쓱 들어와가지고 눈치 본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딱 손을 갖다 댔다가 그놈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샷건을 쓱 꺼내주면은 그놈도 쫄아가지고 뭐라고 뭔 짓을 못하겠죠.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 옥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무기를, 이 총기를 갖다가 남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소지를 하는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롱 타입의 라이플들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남들이 충분히 그 사람을 경계하거나 아니면은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롱 타입의 샷건을 딱 들고 있는 거랑, 이렇게 은닉성이 좋은 휴대용 샷건을 갖고 있는 거랑은 법적으로 사실 적용하는 게 틀려요. 라이센스도 사실은 틀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규 사이즈의 라이플을 들고 있는 거랑 그거를 잘라서 가지고 있는 거랑은 법적 체계가, 그거에 적용되는 법적 체계가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더블 배럴, 이런 작은 샷건들이 많이 쓰인다. 뭐 또 이런 거 말고도 1876인가요? 레버 액션 식의 1876 샷건, 고전적인 레버 액션, 이런 더블 배럴 샷건, 아니면 펌프 액션, 이런 것들이 고장도 적고, 뭐 고장날 건덕지가 없죠. 펌프 액션은 좀 고장날 가능성은 있긴 하겠어요. 우리 PPS M870 보면은 그 펌프 액션 샷건 고장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 PPS M870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그거는 좀 개조를 하면은 쓸만하게 개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개선을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더블 바렐이나 아니면은 단발이나 아니면은 레버 액션은 사실 고장날 건덕지가 없겠죠.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한 거는 바로 이 더블 배럴 샷건이라. 레버 액션도 가끔 가다 보면 걸리거나 뒤에 안에서 시어랑 저기가 뭐 깨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이렇게 심플해서 얘는 진짜 고장날 건덕지가 없어요. 사실 얘는 뭐 그냥 집어 던져도 아마 작동될 거예요. 굉장히 터프하다. 그렇죠.
위력은 얼마나 되냐고 잠실24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력은 얼마 안 돼요. 얘는 그냥 미니 비비 샤워라 말 그대로 뽀대용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더미건처럼 더미건 취급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명목상 이렇게 가스 채우고 삐비탄을 조금 뱉어냈다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손에 쥐어가지고 삐비탄 이렇게 집어던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장나려면은 뭐 이 축이 부러지거나, 축도 이게 뭐 단순해가지고 부러지지는 않을 것 같고, 요 갈퀴 있죠? 익스트랙터 탄피 이렇게 탄피 올려주는 부분, 탄피 이렇게 돼 있다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돼 있다가 하면은 얘가 갈퀴가 탄피를 이렇게 쪽 빼꼼히 빼주거든요. 요 갈퀴가 가끔 고장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실총도 마찬가지고, 요 갈퀴. 호신용 에어건은 없습니다. 잠실24님 모집 약간 좀 저기를 하시는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호신용 삐비탄 에어건은 전혀 없습니다. 아, 물론 삐비탄 에어건으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삐비탄 에어건으로 사람 죽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삐비탄 에어건으로 쏘면은 열받아서, 맞은 사람이 열받아서 죽을 수가 있고, 삐비탄 에어건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늙어 죽을 때까지, 병들어 죽을 때까지 옆에서 그걸로 계속 쏘다 보면은 언젠간 죽겠죠. 그러니까 삐비탄 에어건은 말 그대로 왕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리얼하게 잘 나온 편이에요. 법적으로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얘도 법적으로 국내에서 검사 받고 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얘는 말 그대로 작동시키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좀 작동시키는 그런 어떤 핸드토이라고 보시면 돼요. 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적해가지고 리얼하게, 그렇죠, 유희용으로 리얼하게 해가지고 딱 촥 끝 해서 빵빵 빵빵 쏘고 딱 빼고 탄피 빼주고 다시 여분 탄피 또 집어넣고, 이렇게 그냥 갖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장 좋아하시는 분들 뒤에다가 매달기도 좋고, 대신 얘는 좀 묵직합니다. 에어건 플라스틱 플라버전 이사카나 뭐 이런 플라스틱 에어소프트건보다는 훨씬 묵직해요. 무게 한번 재볼게요. 제가 전자저울이 있어가지고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가 딱 쉘 두 개 들어가고 1639g이에요. 1639g. 즉 등에다 메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1.6kg니까 등에다 메고 다니기에는 조금 묵직하죠. 물론 이걸 또 메고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묵직합니다. 거의 무게가, 그러니까 MP7 정도의 무게, MP7이랑 비슷한 무게. 그래서 한 손으로 놓고 쏘는 게 간지가 작살이죠. 딱. 근데 이게 제대로 실총이라면 제대로 한 손으로 놓고 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보통은 이제 이거겠고, 빵빵 딱 척 빵빵 한 손으로 1.6kg니까 뭐 그냥 지지할 만합니다. 이렇게. 근데 손 작은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될 수는 있겠죠. 한 손으로 하는 게. 그래서 탁 한 손으로 내고 빼고 다시 왼손으로 장전하고. 이게 과감하게 리로딩 과감하게 안 되네. 오, 됐어. 오, 딱 빼고 딱 넣고 왼손으로 딱 집어넣어 주고 간지나게 딱. 오, 이 짓은 근데 많이 하지 마세요. 다를 것 같아. 괜찮은데요? 그래도 한 손으로 레버 당겨서 딱
사람들 앞에서 딱 게임 가가지고 딱 이렇게 딱 해주면은 딱 팔 씨 이거 팔이 묵직한데요 근데 빵빵 상당히 예쁘고 저도 하나쯤은 두고 싶은 집에다가는 딱 구비해 놓고 걸어 놓고 싶은 핫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예, 운동을 해야 돼요. 저희 양궁을 토요일날 양궁을 좀 해보니까 상체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제품이다. 가격이 조금 부담되는 가격일 순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도 그렇고 당연히 40만원에다가 저게 셀까지 7만원이니까 47만원인데 47만원인데 이게 만만치 않은 가격. 우연치 않게 PPS M870이랑 가격이 비슷한 가격이네요. 거기다 여분셀 더 7만원 들어가면 54만원 정도 되고 PPS M870도 여분셀 플라스틱 여분셀 뭐 한 6만원대 하니까 하면은 그 정도 가격 되고 비슷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어떤 게 좋으냐에 따라서 개개인적으로 그 호불호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롱이는 강제 퇴장이 아니라 아직 오늘 출근도 안 했으니까 이따가 원하시면은 초롱이도 살짝 이따가 좀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롱 버전이 나오면 좋겠는데 조선 옥션님 말씀하신 것처럼 롱 버전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롱 버전은 생산 안 할 거예요. 가격 대비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같고 해외 구매를 해도 얘는 조금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해외 구매하기에도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M870이 그래서 가장 만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M870은 지금 갖고 왔는데 그 저희 그 투런투런님이랑 오늘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M870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게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좀 코치를 받고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급하게 또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트리거 해피 슬라이드, 메탈 슬라이드. 트리거 해피 USB 컴팩용 트리거 해피 메탈 슬라이드고 얘는 제품 아직 국내에는 아직 출시 안 됐습니다. 일본에도 출시가 안 된 거고요. 근데 완성품이에요. 옛날에 방송에서 보여드렸을 때는 건샵 방송에서 이 익스트랙터, 이 손으로 제가 까딱까딱하는 익스트랙터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익스트랙터가 없었거든요. 요게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익스트랙터까지 다 달린 움직이기까지 해요. 실총처럼 익스트랙터가 HK45랑 동일하게. 그래서 상당히 샤프하게 나왔어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청을 해가지고 오늘 보여주겠다. 업체용 샘플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업체용 샘플 제품이라 뭐 칼라 파트가 있나 없네 논의하는 건 무의미할 것 같아요. 내일 어차피 얘는 업체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업체용 샘플 제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도 굉장히 샤프하게 가공이 잘 돼 있고요. 굉장히 괜찮네요. 바렐 툴팅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손으로 하기에는 좀 이따가 제가 하체를 붙여가지고 작동을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상당히 잘 나왔다. 샤프하게 잘 나왔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HK45보다도 뭐 동일한 품질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제품 세팅된 게 개개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노말이고요. 노말 슬라이드의 노말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격발을 좀 해볼게요. 노말을 살짝 이제 불을 켜야겠죠.
잠시 24님, 저는 방송에 뭐 이것저것 무조건 다 갖고 와서 방송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제를 갖고 그날 방송할 것만 보여드리거든요. 비싼 거 없어요, 저. 가스가 없어요. 아, 빈통이다. 이 녀석은 이게 노말이고요. 이 녀석은 트리거 해피 슬라이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녀석은 업체 샘플이에요. 판매용 아닙니다. 업체 샘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업체에다가 다시 반납, 내일 바로 반납해야 되는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사를 테스트 발사를 해볼까요?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쏘고 나면 항상 마누라 눈치를 좀 봐야 돼. 예. 파워가스를 넣습니다. 잠깐만요. 가스 좀 갖고 올게요. 예, 우리 초롱방송의 주인공입니다. 초롱냥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롱아. 우리 초롱이가, 아유, 고맙습니다. 조선옥 선생님. 우리 초롱방송의 주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알았어. 아유, 놔줄게. 아유, 귀찮아가지고. 아유, 귀찮아가지고. 이 새끼. 알았어. 알았어. 자. 아유. 요즘에는 저 녀석도 머리가 컸다고 이제 반항을 막 일컫네요. 가스를 다시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노말도 가스를 가지고
그래서 노말에도 지금 파워 가스를 조금 튀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작동을 다시 시켜 보겠습니다. USB 컴팩입니다. 노말 제품이고요. 노말에 비해 유격이나 작동성은 노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격은 없습니다. 타이트하고요. 그리고 그 작동성도 노말과 동일하고 반동은 노말보다 훨씬 세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탈 슬라이드 가스 채운 겁니다. 확실히 노말과 비교했을 때 반동은 비교가 안 돼요. 반동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HK 빠님께서 핵심을 짚어 주셨는데, 얘는 USB 컴팩트는 말 그대로 컴팩트 제품이에요. 컴팩트 제품이라 왕복 속도가 빨라요. 왕복 속도가 빠른데 대신에 이 안에 실린더 내부에 실린더가 HK45랑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대구경 12mm, 15mm 대구경 피스톤을 채택을 했거든요. 피스톤이. 근데 피스톤 길이가 얘가 HK45보다 6mm 정도 짧아요. 24mm 피스톤이고요. 길이가 구경은 15mm 똑같은데 대구경. 그리고 HK45가 30mm예요. 30mm. 길이가 얘보다 커요. 즉 왕복 속도가 짧아지면서 어떤 그 임팩트가 왕복 속도가 빠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임팩트가 상당히 일품이고, HK45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파워나 그 블로우백 킥 반동이 센데 왕복 속도가 걔는 대신 얘보단 좀 길기 때문에 체감에 있어서는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HK45가 가장 세다. 즉 이 메탈 슬라이드를 얹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킥 반응을 느낄 수 있다. 대신에 HK45 대신에 USB 컴팩트는 실린더 길이는 줄어들었지만 이 숏 스트로크, 즉 왕복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임팩트가 효과적인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그에 오는 또 킥 반응이 또 다른 어떤 그 재미를 선사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USB 컴팩트가 그런 셈이죠. USB 컴팩트면 USB 가스건 중에서는 제일 작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슬라이드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샤프하고 얇으면서도 알루미늄인데 단단하고 CNC 가공 제품이기 때문에 내구성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제가 이제 노말 제품도 슬라이드를 분해를 해 드릴게요. 한번 구경을. 자, 이것이 노말과 그 노말 슬라이드와 메탈 슬라이드거든요. 근데 구조상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좀 더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노말 같은 경우는 이 저기 때문에 칼라 파트 때문에 바렐이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분해는 못 보여드리겠고,
정말 슬라이드를 정말 샤프하게 정말 잘 깎았어요. 내구성도 짱짱하게. 얘가 제가 봤을 때 얘가 뒤에가 터진다? 그거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정도 강도라면은.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슬라이드 세팅된 거였지? 요거. 그래서 상당히 잘 나왔다. 물론 여러분, 물론 이제 물론 시중에서 이제 대만이라든지 홍콩에서 라텍이라든지 다른 데서 지파트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데서 스틸 슬라이드라든지 뭐 알루미늄 슬라이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걔네들은 또 걔네들만의 맛이 있고 느낌이 있겠죠. 걔네들만의 묵직하고 대신에 이 슬라이드가 무겁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쾌한 맛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슬라이드가 줄 수 있는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최상의 제품 중에 하나가 저는 트리거 해피 제품인 것 같아요. 크게 가공성도 나쁘지 않고 거의 가공 안 해도 그대로 짱짱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대만산 제품들은 좀 어느 정도 가공해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있죠. 약간씩은.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레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HK45 스틸 버전 두 자루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랑 USB 컴팩 노말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슬라이드는 출시하면 아직 가격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발매를 할 것 같은데 그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노말 USB 컴팩트와 검은색도 출시가 되고,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검은색도 출시가 되고 은색도 이렇게 내추럴 실버도 판매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죠. 근데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밀핀 자국이라든지 가공 자국들, 아주 미세한 헤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녀석도 매력적이다. 블랙은 블랙대로의 또 매력이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못 만지면 손 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샤프하게 잘 나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에 슬라이드가 한국에 팔리는 제품량은 살짝 귀뜸을 듣기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듣기로 한국에 많이는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일본에 풀리는 양이 워낙 일본의 초도로 물량이 나오가는 게 좀 많아요. 2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량이. 이미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트리거 해피 슬라이드가 일본에선 데토네이터로 메이커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가격이 보통 한 3만엔대 아니면 4만엔대 뭐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트리거 해피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에서 판매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정적으로.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이 녀석들이 이 트리거 해피 이 메탈 슬라이드와 아웃바렐 세트가 한국에서 팔리는 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자루는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풀릴 제품이 20자루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초도 물량이 200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아마 말뜻을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먹으면서 방송하면 안 될까요? 막내가 준 푸딩, 이쁜 푸딩입니다. 맛있다. 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1시간 이상 떠들었더니
지난번에 초기에 방송 때는 맥주도 마셨어요. 맥주 타임 해가지고. 근데 미성년자분들도 보신다고 혼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제 음주 방송을 안 하게끔. 맛있다 이거.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트리거 해피의 슬라이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작인 HK45랑 동일하게 익스트랙터가 별도 부품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움직여요. 이렇게 실총처럼 움직여줘요. 익스트랙터가 보시면 움직이죠. 움찔움찔. 안에 스프링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움직여요. 물론 얘가 실제 작동성과는 상관은 없어요. 이게 작동하면서 익스트랙터가 움직여주면 훨씬 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갈퀴가 그냥 움직이고 별도 부품화 됐다라는 거. 즉 더 정밀해진 거죠. 어느 정도 정밀도라든지 디테일감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작인 HK45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실제 이 메탈 슬라이드 품질로는 트리거 해피 제품이 해외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상당히 잘 만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노말 같은 경우는 그냥 몰드거든요. 얘가 몰드였나? 몰드였죠? 이거 보신 분 계신가? 슬라이드 한번 봐야겠네. 몰드예요. 움직이지 않고. 얘 장식품 맞네요. 그래서 트리거 해피 슬라이드가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동 차이가 많이 나죠. 한 시간 이상 얘기하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당 떨어져 가지고 지금 먹는 겁니다. 진짜 맛있네요 이거 푸딩. 푸딩 요거트 아니에요. 푸딩입니다. 안됩니다. 오늘은 방송 이제 마무리 져야 될 시간인데요. 예, 레시피 보관되고 있습니다. 탄피 배출 시 권총도 있습니다. 마루신에서 나오는 리얼 맥시 버전들이 있어서 탄피에 6mm 삐탄 넣고 탄창에다 집어넣고, 탄창에는 별도의 가스탱크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웨이 방식이죠. 빵 쏘면은 탄피가 튀고, 빵 쏘면 탄피가 튀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잡다하게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정신없이 왔다 갔다 오늘은 그 대만의 화산 실업에서 나온 이 매드맥스 더블 바렐 샷건
가지고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다. 그래서 빵빵 방아쇠. 아, 팔이 힘들어요. 기껏 저기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마루이 USB 컴팩트. 마루이 USB 컴팩트를 보여드렸는데, 마루이 USB 컴팩트는 탄속은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탄속은 센 거 아닌데 뭐 62m/s니까 0.45줄 정도 나와요. 근데 상당히 집탄성이나 사거리는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린 62m/s는 그 실질적으로 일본 현지 내에서 판매되는 노말 제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거는 다 140 미만의 0.2줄 미만의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안에 보이나요? 근데 안쪽에 저 파워 브레이크 다 세팅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빵 그리고 빵 그리고 얘 같은 경우 트리거 해피에서 나온 시제품 샘플 슬라이드, 메탈 슬라이드, 알루미늄 쉔시 가공의 메탈 슬라이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작동성이라든지 어떤 세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고요. 작동성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자, 손이 좀 저릿저릿해요. 쏘다 보면. 그래서 놓고 이렇게 오늘 그 USB 마루이 USB 컴팩트의 트리거 해피에서 이번 주에 정식으로 출시하는 메탈 슬라이드를 보여드렸고요. 탄속은 KSC USB 컴팩트가 일본 기준으로 80m/s가 나와요. 80m 좀 넘어요. 84m/s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세죠. 마루이 거에 비하면.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가격대 성능비로 봤을 때 마루이께 훨씬 더 낫다고 보일 수가 있죠. 근데 리얼리티, 실총 매니아들이라든지 리얼리티를 따졌을 때도 KSP USP도 USB 컴팩트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노멀 파워가스 지금 섞은 겁니다. 근데 KS 거는 실총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내구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구성이 격발 불량이 일어나고 시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조금 내구성에 대한 신뢰도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을 때는 마루이 거보단 좀 떨어지지 않겠냐. KSC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저기 KWA에서 나온 거는 저거 같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연 제품 같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런 제품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고요. 뭐 허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루이 콜트를 다시 한번, 요거는 마루이 시리즈 70입니다. 조선옥션님, 제가 아까 방송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PPS M870 버그에 대한 얘기는 수요일날 방송 때 말씀을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때깔이 시리즈 70인데 노말인데도 불구하고 블루잉이 살아있는 것 같죠. 꼭 실총 보는 느낌이죠.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물론 작동성도 나쁘지 않고요. 삐릿한 없죠. 이렇게 또 가스가 없네.
마루이 콜트 70은 뭐 마루이가 아니라 콜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총입니다. 그래서 예, 어서 오십시오 질문자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1시간 20분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드맥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이런 좀 때깔 좀 어떤 그 좀 가오 좀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매드맥스 썬더둠에 나왔던 매드맥스에 나왔던 이 더블바렐 샷건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딱 아이고 탁 탁 착 한 손에 쏘면은 간지 빵 빵 쏘고 딱 빼고 다시 다시 빼고 착 착 착 스냅 줘가지고 장전하고 그래서 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좀비 영화에서 좀비를 가장 많이 잡는 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비 영화에서 좀비를 가장 많이 잡은 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튼 좀비 영화의 가장 단골 손님으로 나와요, 이 녀석이. 그리고 그 레지던트 이블에서는 얘한테 얘한테 동전 넣어가지고 얘한테 동전 집어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빵 쏴가지고 코인건이 돼버렸죠. 상당히 박력 있게 나오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 12게이지 탄인데 매그넘 탄을 넣고 그렇게 추가로 탄두를 넣으면은 상당히 무시무시해지겠어요. 정말. 물론 그렇게 쏘면은 총열은 남아나진 않겠죠. 몇 번만 그렇게 쏘면은. 근데 아무튼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다. 갖고 놀기에도 좋고 집에서 손맛 즐기면서 갖고 놀기 딱 좋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군장에서 이렇게 등에 메고 이사카 매는 것처럼 이렇게 메고 있다가 쓱 빼가지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토닉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게이지 산탄탄의 화약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 물론 일반적인 라이플탄이나 핸드건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긴 하겠죠. 동전이 그만큼 나갈지는 의문이죠. 대신에 동전을 넣으면은 사거리는 비약적으로 짧아지겠죠. 실질적으로 뭐 그 정도 동전 넣고 쏜다면은 뭐 한 10m 내에서나 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탁 요 더블바렐 샷건에 이렇게 샷건 딱 두 발 들어가 있을 때가 요 장면이 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딱 이렇게 있다가 셜컥 다시 딱 정말 두 발이 탁탁 해가지고 빵빵 쏘는 거. 아무튼 오늘 뭐 여러분들께 에어건 위주로만 오늘 방송을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훨씬 더 재밌었는지 재미가 없었는지 실총 얘기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제 성격상으로는 안에 구슬이 보이죠. 아무튼 뭐 그래서 저 같으면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신 삐비탄 나가는 성능은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예쁘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비비 샤워예요. 미니 비비 샤워라고 보시면 돼요. 비비탄을 발해를 통해서 정밀하게 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냥 미니 비비 샤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놓고 뭐 염산마 초코님 말씀대로 뭐 필드에서 굴려도 상관은 없죠. 대신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매드맥스 저 더블 바렐 샷건 같은 경우는 실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스티븐슨 12게이지 타입 더블 배럴 샷건이고요. 저거 같은 경우는 제품을 세비지 스티븐슨 311A, 제 기억이 맞으면 311A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410이 아마 펌프 액션 타입일 거예요. 세비지 410 뭐 숫자에 따라서 펌프 액션이냐 단발이냐 저렇게 더블 배럴이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근데 그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더블 배럴 샷건 같은 경우는 실총 기준으로 실총으로 봤을 때 그 세비지 스티븐슨 311A라는 실총을 갖다가 롱바렐에 개머리판 달린 정규 샷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드 오프로 앞에 몽텅 자르고 개머리판 몽텅 잘라가지고 짧게 만든 더블 바렐 샷건이다. 그래서 트럭에다 놓고 호신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가게 카운터 밑에다 놓고 강도 대비용으로 호신용으로 많이 대부분 호신용으로 쓴다라는 거. 물론 이제 좀비가 발생하면 좀비 헌터용으로도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마루이 USB 컴팩트인데 마루이 USB 컴팩트 노말과 함께 트리거 해피에 완성된 샘플 제품을 보여드렸어요. 메탈 슬라이드 세팅된 요 녀석은 트리거 해피 메탈 슬라이드 샘플 제품을 세팅을 한 거고요. 내일 다시 업체로 반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건 판매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정말 잘 만들었다. 만지면은 손이 벨 것 같이 정말 샤프하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요 트리거 해피 USB 컴팩트 트리거 해피 슬라이드를 만약에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그 이번 주 중에 뭐 아실 거예요. 트리거 해피 제품 총판점이 한국에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거기 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은 이번 주 중에 홈페이지에 딱 하고 뜰 거예요, 아마. 반납하기는 아쉽죠, 저도 진짜. 그래서 뭐 그렇게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물론 이제 마루이 골드.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오늘 월요일날 2015년 6월 8일 월요일 초롱방송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뭐 논외인데 요즘에 뭐 특정 그 사이트에 우리 총 관련해서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방송 얘기는 뭐 저만 떠드니까 뭐 크게 부담이 없는데 그 특정 그 사이트의 그 총기 관련 게시판이 좀 요즘에 좀 보니까 저도 조금 씁쓸해요, 보기에. 저도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씁쓸한 게, 요즘에 좀 씁쓸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라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참 보편 타당성 있는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이 정치 어떤 이데올로기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좌냐 우냐 이런 식으로 억지로 흑백 스펙트럼에 갖다 붙여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굉장히 좀 뭐랄까 아쉽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저도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이분법적인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사실 이거는 사실 좌냐 우냐가 아니에요. 이거는 옳으냐 그르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의 문제지, 이거는 좌냐 우냐로 보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됐건 특정 계층에 대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학교에 대한 어떤 대상들을 비하하거나 혹은 뭐 우하면서 우대하거나, 이거는 참, 지금 21세기인데 어떻게 21세기에 18세기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재단을 하려고 하는지 참 좀 깝깝해요. 어, 그래서 참 좀 아쉬움이 있고, 제가 일부러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같이 언급을 하면은 같이 이렇게 좀 저기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일부러 언급은 안 하고 있는데, 참 아쉬움이 많다. 물론 이 방송을 보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공개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 메일을 주시건. 그래서 좀 얘기를,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말 그대로 건전한 토론을 벌인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토론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상식적인 한도 내에서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이게 그 사이트의 그 게시판이 불특정 다수가 큰 부담 없이 동일한 어떤 취미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뭉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집합소였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을 좀 망각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어떤 생각대로만 생각한 것들을 글로 쓰면서 남들에게 어? 강요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요하는 게 좀 어느 정도 합리성을 띠고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건강한 토론이 되고 건전한 어떤 저희가 되겠는데, 도저히 그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농납이 안 돼.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그런 부분들이 용납이 될까요? 저는 그게 정말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일부 그런 글 쓰고 익명성을 전제로 해서 그런 글을 쓰면서 어떤 자기의 쾌감을 느끼고 하는 좀 비상식적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만 좀 한번 자기가 갖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살짝 한번 내려놓고 한번 한 발짝, 그 생각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한번 지켜봐 보세요. 즉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지금 내가 쓴 글을 미래 내 아이들이 본다면은 이거를 납득할 수 있겠나? 납득할 수 있겠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한다면은,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그러면 뭐 대답, 뭐 서로 뭐 어떤, 제가 뭐 얘기를 말씀을 드리거나 대화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 그 정도도 생각하기 싫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뭐 그분들은 그렇게 좀 사셔야 되는 거고. 좀 씁쓸해가지고 요 며칠 사이에 게시판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도 총결에서는 별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뭐 글 쓰거나 그러면은 뭐 잘난 척하네, 뭐 너나 잘해라, 뭐 이런 리플도 오고, 저도 그닥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 저도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쥐뿔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 취급을 하시니까 뭐
얼핏 보면 그 지적도 맞는 것 같아요. 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쥐뿔도 모르는데 좀 입만 살아가지고 떠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노땅이 말하는 진짜 꼰대가 말하는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고 하실 텐데, 일단 본인들 아까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때 본인의 애들이 글을 배우고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됐을 때 본인이 지금 쓰는 글을 본다면 그게 자기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을까?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직 제가 그 조그맣게 제가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방송 보시다가 방송 보시고 뭐 좀 어느 정도 그냥 우리끼리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얘기를 나누자 해가지고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주소의 카페고요. 만약에 가입 안 되신 분들 계시면은 일단 가입을 해주세요. 근데 가입을 아무나 시켜드린 건 아니고 일단 철칙은 있습니다. 일단은 죄송한데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그리고 연락처라든지 본인 하시는 일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가입 절차에 그게 질문이 나와요. 그거 적어주시면은 제가 맨투맨으로 다 개개별로 통화를 나누면서 저랑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신 분에 한해서만 가입을 신청드립니다. 그래서 가입 안 되신 분들은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은 가입하시면서 연락처 적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저랑 확인 전화 통화 되시면은 회원 가입 승인 해드리니까요. 벌써 1시간 35분이 됐네요. 오늘도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오늘은 뭐 이런저런 수다를 좀 떨다가 방송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별걸 다 했네요. 뭐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푸딩도 먹고 초롱이도 인사하고 뭐 이것저것 또 제품도 보여주시고 보셨고, 수요일날은 M870 버그 어떤 부분들이 버그가 주로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버그를 좀 개선하면 좋을지 서로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너스로도 뭐 소개시켜 드릴 에어건이 있으면 같이 또 소개도 시켜 드리고요. 아무튼 그러면은 저는 수요일날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보신 것들 뭐 여러분들 소속돼 있는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후기도 좀 올려주시고요. 홍보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월요일 6월 8일 월요일 잘 마무리 지으시고요. 뭐 24분밖에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 지으시고 저는 수요일날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고요. 여러분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